안녕하세요. 이호수 1번입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미국 경제 돈이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폭풍 구름이 있다고 말했는데 허리케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조금 얘기가 좀 달랐지만요.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얘기들로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매우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 패드는 양축 긴축을 개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 가장 지금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패드는 연이은 금리 인상을 이어 이달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엔 양적 긴축을 돌입한다. 매달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475억 달러씩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3개월간 950달러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돈이 이제 예전에는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양적 긴축을 통해서 돈을 줄이겠다. 돈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같은 QT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QT를 지난번에는 한 적이 있었죠. 옐렌 때. 근데 앞으로 겪게 될 QT와 이전에 겪은 QT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역효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패드는 일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수차례 발신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0.5포인트 인상이 예고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듯이 지금 식량 문제 심각하죠. 원유, 원자재 가격 다 상승했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악화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남하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는 잠재적으로 150달러 혹은 17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다이먼 CEO는 허리케인 발언을 앞서 폭풍 구름 수준으로 경제적 변수를 우려했는데 한층 더 악화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 달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돌입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연말까지 우리 돈 640조 원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조치지만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자칫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소를 절차에 돌입했다. 이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돈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양적 긴축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똑같습니다. 8월까지는 매달 475,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950억 달러까지 줄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3개월은 매달 국채 3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를 기간채 최대 175달러씩 줄이고 이후 3개월은 매달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기간채 최대 350억 달러 아무튼 돈을 많이 줄이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5,225억 달러의 자산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준은 지난 앨런이 있었을 때 2017년 앨런이 있을 때 양적 긴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월 100억 달러로 시작해 상한선을 점차 늘려 2019년
9월까지 6천억 달러를 자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시작한 양적 규모는 6개월간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슷한 숫자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파월 의장은 3월에 올해 대차 제조표 축소가 단기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야 PCE 추이를 보시면 CPI가 지금 8.5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쭉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PCE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둔화됐지만 CPI를 보면은 8.3%로 여전히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물가 탓에 지지율이 추락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파월 의장과 앨런 재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 간섭하지 않겠다,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연준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연준은 책임을 져라.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하나는 완전고용,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물가 대응의 일기를 연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파월이 너가 해결을 해라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작은 위험을 평가했던 자신의 과거의 발언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앨런 장관도 잘 못 맞히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너무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숨을 골라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떨어지면 왜 떨어지냐 나는 투자를 했는데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서 악플을 다신 분도 있고 또 기술적 반등을 한다 그러면 또 왜 또 기술적 반등이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은 아직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계속 현금과 예수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측을 하지 말라, 예측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금과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좋으니까 계속 사 이게 아니라 내가 떨어졌을 때도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과 예수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스닥도 10,000까지 갈 수 있다. 8,000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오해 없이 좀 이 방송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준에 패드풋은 없다라고 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또 이걸 올리니까 또 왜 또 하락을 계속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패드풋은 없습니다. 지금 패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보시면 나파엘 부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자신의 발음이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연준의 풋으로 해석된 걸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패드 풋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도 마찬가지고 패드도 마찬가지고 파월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거를 주식시장을 우리가 올려줄 만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지금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준다면 양적 긴축과 대차 대조표 이렇게 축소 과정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더 좀 비중을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총재들도 연준 풋이 없다.
라고 얘기를 예전에는 연준풋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연준풋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연준풋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올라왔다 다시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0.72%, TQQQ는 마이너스 2%, XXL은 마이너스 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10,000도 올 수 있고 8,000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다 몰빵을 해서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거두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튕겨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몰빵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떨어지는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 온다면 그때 가서 사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항상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거두고, 떨어질 때는 사지 않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제가 떨어졌을 때는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무조건 사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서 조금 더 오르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보시고,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락장은 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TQQQ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52에서 여기서 올라갈 때 52에서 62에서 62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서 여기서 계속 안 샀죠? 안 사다가 35불부터 26불까지 분할 매수를 비중 조절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밑으로 가면 클수록 비중 조절을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불에 한 주, 34불에 두 주, 33불에 세 주, 26불에 쭉쭉쭉 해갖고 26불에 10주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해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단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가서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기술적 반등을 해서 40불, 그 다음에 50불, 58불까지 가면 아주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50불까지, 적으면 40불까지 맞고 튕겨져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같이 계속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바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바로 내리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고, 항상 예수금을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00 그리고 8,00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기서 20% 예수금의 20% 사셨다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20%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XXL도 마찬가지죠. 제가 22불부터 밑으로는 사셔도 괜찮다, 대신에 비중 조절을 22불에 한 주, 21불에 두 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밑으로 갈수록 비중을 주시면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23불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은요. 하지만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불까지 갈지 아니면 바로 또 하락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하락 추세를 막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희망이라도 돌려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뭐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면 외국에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현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기름값은 갤런당 4불이 넘어가는지 지금 6불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고향시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너무 상승한다고 상승할 거라고 희망회로 돌리기보다는 앞으로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